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나름 어렵고 무거운 시사 이슈 부드럽게 잘 설명드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허재현 TV가 구독자 3만 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자의 역할은 기사를 쓰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감춰진 이야기들을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일종의 좀 나침반 같은 역할, 예, 이런 것들도 기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 바리스타 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비유를 한번 들어봤는데, 예, 한번 열심히 계속 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듣는 방송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오늘은 말이죠. 주한미 대사 해리 해리스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들이 해리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조금 분석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요즘 굉장히 돌출 행동들 많이 하고 있어서 다들 좀 많이 놀라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좀 뒤늦게 해리 해리스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일본 우익의 친분을 상징하는 우길 훈장을 수여받은 직후에 우리나라의 주한미 대사로 부임한 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잠시 후에 제가 이 자세한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님 목소리 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의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포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리포액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새로운 연재물을 시작했다고 제가 공지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임마누엘 패스라이 씨, 전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저랑 친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칼럼을 저희 리포액트에 계속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분이 2007년부터 한국에 이제 거주하면서 한국과 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 오신 그런 학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문화학 박사 출신으로서 최근까지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던 이제 그런 분인데, 한국과 관련한 여러 전문 서적들도 많이 내셨습니다. 저랑은 2018년부터 만나서 아시아 인스티튜트라는 싱크탱크를 통해서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의견 교류를 좀 하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미국인 약간 이제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 사회의 한국 기자들과 한국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한국의 여러 이슈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국제 이슈 문제들, 한국과 연관된 국제 이슈 문제들 많이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의 콘텐츠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패스라이시 교수가 저희 리포액트에 기고해 주신 글을 토대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해리스가 방위비 미국 그 주한미군 이제 여기 주둔 비용 있잖아요. 그거를 인상을 엄청나게 대놓고 압박하면서 깜짝 놀라셨죠. 이게 어떻게 대사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불러다 놓고 할 소리인가? 예. 황당했죠. 이게 공식적인 외교 채널도 아니고 그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 이분이 그 대사관저에 이제 초대받아 가지고 갔는데 엉뚱하게 거기서 20번이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한 20번 정도 듣고 헤어졌다고 이해운 의원이 폭로했어요. 이게 국회의원 정도면은 뭐랄까 이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이런 거 함부로 폭로하는 거는 굉장히 결례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이해운 의원이 빡쳤으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이런 거를 그냥 대놓고 폭로해 버렸어요. 해리 해리스가 나를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이해운 의원은.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의원을 불러다 놓고 이런 식의 모욕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해운 의원이 보수 정치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통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대놓고 우리 국민 전체에 좀 모욕감을 느끼게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KBS와의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국군을 파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까지 하고 막 이래요, 이분이. 아니 대사가 해야 될 얘기의 어떤 레벨이 있거든요. 이건 이분이 그냥 이걸 한참 뛰어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교수가 한국인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해리 해리스에 대해서 분석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제대로 이 해리 해리스가 어떤 인물인지 허재영 기자가 좀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글을 한 편 보내왔는데 그거를 토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아까 방송 초기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일본의 우익들과 아주 친해요.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바로 우길 훈장을 수여받은 거죠. 2018년 5월 18일에 이 해리 해리스 대사가 우리나라 미국 대사로 이제 부임한다고 이렇게 발표됐죠. 그런데 불과 한 20일 전에 4월 26일 날 이 사람이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왕이 수여하는 일본 우길 훈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미국에서는 이 해리 해리스를 한국에 이제 부임시키는 미국의 대사로 임명을 이제 굳혔던 그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시기 바로 직후 또는 직전에 이 우길 훈장이 수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정보를 발빠르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앞으로 전략적으로 해리 해리스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우길 훈장을 수여를 급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그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게 당신 대사가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 경력이 미국의 이 사람 군인이거든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제독 자리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을 이제 어떤 이제 발판 삼아서 이 사람이 이제 우길 훈장을 이제 수여 받은 건데 사실 이 사람이 미국인이기도 하지만 원래 뿌리가 엄마 쪽이 이분이 일본인입니다. 예.
아버지는 이제 그 한국 전쟁도 참여했을 정도로 이제 그 미국 군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일본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인을 여자를 만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녀라로 이제 태어나는데 이 해리 해리스는 좀 독특하게도 자기의 정체성을 미국인 못지않게 일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이걸 대놓고 뭐 언론 인터뷰에도 많이 밝혔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엄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공공연히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계 미국인 있잖아요. 일본계 미국인 군인들의 어떤 그 활동, 어떤 그 권익 활동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일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대놓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그 일본계 미국인 어떤 그런 단체 행사에도 군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이제 참석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사실상 그 자국인처럼, 일본인처럼 거의 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그 사회에서 자리 잡은 어떤 한국계 미국인을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 해리스도 좀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길 훈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좀 어색한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주한미 대사로 이제 부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그 우길 훈장 받은 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가 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한국 언론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것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본의 언론에 보도된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2018년 4월 26일 날 우길 훈장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20일 뒤에 주한미 대사로 부임했다는 것, 그리고 우길 훈장을 받았던 시기 자체가 이미 주한미 대사로 이제 선정되는 어떤 그런 것이 확정됐던 그런 시기라는 거, 이런 좀 절묘한 어떤 시기에 우길 훈장을 받았던 정치인이라는 거, 군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거를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수가 좀 더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이 뭐 일본의 우익들과 뭐 친밀한 관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그 관타나모 수용소 아시죠?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이 미국의 포로 수용소인데 여기가요 굉장히 악명 높은 어떤 고문을 자행한 어떤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 해리 해리스가 사실은 고문이 자행됐던 관타나모 수용소 2006년도 뭐 이때쯤에 여기에 관타나모 수용소의 사령관이었더라고요. 우리 이거 잘 몰랐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이죠. 관타나모 수용소는 사실상 어떤 실험실처럼 운영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문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운영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어떤 언론들을 보면 여기서 인체 실험도 있었다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사령관이 바로 해리 해리스 제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 시절 때, 일본의 육군 731 부대가 화학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체 실험했던 거, 이거 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역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해리 해리스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소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서 비슷한 어떤 결정을 해서 인체 실험을 하는 어떤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CIA 전 직원 존 키리아코가 폭로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난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 CIA 직원이 어쨌든 주장한 내용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미국 사회에서 해리스한테 이거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죽었냐,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청을 계속했는데 해리스가 이걸 거부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해리스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미국의 이제 마더 존스라는 그 잡지에 이제 실린 그 이제 발언인데, 이 죽은 사람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매우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어쩌면 미국에 대한 비대칭전의 일환으로 자살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체 실험이나 이런 걸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냥 자살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에 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문으로 좀 남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수상한 어떤 그 행적들을 보였던 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당시의 그 수용자들의 그 사망 사건, 인체 실험이 있었을지도 몰랐던 어떤 그런 폭로가 이미 나왔죠. 그 당시의 소장이 바로 해리 해리스라는 것.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 임마누엘 교수는 이런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미국 사회가 정상이라면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미 감옥 갔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미국 사회 전체가 지금 그 이성을 좀 상실한 사회여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가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 관타나모 수용소의 어떤 그 이상한 행적을 발판 삼아서 해리 해리스는 2013년에 미국의 이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뒤에 아예 이 태평양 사령부 전체를 이끄는, 하와이에 있거든요, 이 태평양 사령부가. 여기에 이제 아예 그 사령관으로 선발이 되어서 한 3년간 여기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발판 삼아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이제 일본의 일왕이 선정하는, 이제 수여하는 훈장까지 이제 받았던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 관타나모 이 고문의 책임자가 바로 해리 해리스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 마치 그 일본의 총독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일본의 총독인지 미국의 총독인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좀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해리 해리스는 굉장히 그 미국 군부 내에서도 아주 극우적인 생각들을 가진 어떤 보수파의 지지를 받아서 끊임없이 성장해온 사람이란 걸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라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도 조금 이제 유연한 태도를 갖는 어떤 군부 세력이 있고,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군부의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 군부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 해리 해리스는 굉장히 그 가운데서도 미국 군부 내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승진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 해리 해리스가 이제 그 태평양 사령부가 그 제독이 되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라클리오 제독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유연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태평양 사령부에 이제 있으면서 미국의 어떤 이제 그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테러와의 전쟁 뭐 이런 것들에만 막 그 우선순위를 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먼저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좀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면서 약간 좀 학자적인
어떤 그 좀 약간 지적인 좀 주장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클리어 제독이. 그래서 미국 군부 내에서 약간 좀 진보적이고 좀 유연한 태도를 가졌다고 할까요? 예. 그런 세력이었는데 이 해리 해리스는 그거에 좀 적대적인 반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라클리어 제독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주장들과 이제 어떤 그 정책들을 다 이 사람이 다 뒤집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추구했던 게 뭐냐? 바로 중국과의 전쟁. 예, 지금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 철학이 여기에 이제 맞물려 있잖아요. 중국과의 어떤 그 전쟁.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 태평양 일대에서 여러 그 남중국해 뭐 이런데 막 그 섬 같은 것들 막 자기들 걸로 만들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지금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태평양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축소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미국의 어떤 배타적인 어떤 그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바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부 제독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세련되게 미국과 한국 둘 모두를 잘 활용해야 되는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지금 굉장히 대중국 강경파인 해리 해리스 군인이 군인 출신 정치인이 지금 주한미 대사로 지금 발령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금 껄끄럽게 생겼어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고달프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마 겉으로는 지금 밝히진 않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 해리 해리스가 이 트럼프만큼 희귀종인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해왔던, 이렇게 그 묘사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이비 타임즈라는 어떤 이제 그 잡지가 있는데 미국에 여기에 이제 그 중국 전문가 머니 글레이저가 해리스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좀 독특한 그 군인인데 마음에 있는 말을 겉으로 그냥 대놓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진실을 얘기하되 매우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해리 해리스가 그래서 나름의 좀 팬층도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거칠게 좀 이야기하는 사람은 군인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좀 약간 간부들은 조금 약간 좀 자기 말 좀 숨기고, 좀 과묵한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게 이런 거 막 대놓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이제 그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해리 해리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아주 튀는 발언인데, 태평양 사령부가 오늘 밤 싸워야 한다면 나는 그 싸움이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길 바랍니다. 칼싸움이라면 총을, 총싸움이라면 대포를, 그것도 미국 동맹국 모두의 대포를 가지고 싸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 격앙된 발언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러다간 전쟁 납니다. 태평양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북한 앞세워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미사일 뭐 태평양에 쏘면 미사일 가지고 미사일을 쐈어? 그러면은 우린 그 미사일보다 더 큰 걸 쏠 거야. 그리고 미국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것 가지고 모두 다 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는 미사일을 쏟아 부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죠. 이 태평양의 어떤 그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어떤 외교라든지 굉장히 그 밀고 당기기 이런 것들 막 하면서 말도 좀 아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 니들이 미사일 쐈어? 그럼 우린 더 큰 걸 쏴줄게.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 해리 해리스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사실 또 받아들여졌대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만큼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하는 게 좀 마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임마누엘 교수는 좀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 미국 사회가 좀 이성적인 사회라면 이런 사람은 이제 이미 이제 좀 낙오가 돼야 되는데, 이미 미국 군부 자체도 사실 굉장히 그 보수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사실상 워싱턴의 행정부가 기능이 아주 많이 무너져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발언권이나 의사결정 권한이 세진 곳이 바로 군대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교수의 분석이에요. 앞으로 이제 임마누엘 교수가 저희 리포액트에 기고하는 글에서 미국의 행정부처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고, 사실상 좀 굉장히 강경한 어떤 얘기들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좀 발언권이 세워져 있는지를 좀 분석하는 글들을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해리 해리스가 이제 군대 내에서 실력자로 이제 부상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주한미 대사로까지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온 거죠. 예. 그 군사 정책 그 전문 그 기자 마이클 클레어가 이런 그 분석을 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태평양 사령부가 미국의 행정부나 아니면 미국의 그 CEO들 대기업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일간지나 이런 데에 뭐 정치인들 뭐 이런 그 말들 뭐 막 보도를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실 미국 사회가 미디어의 주목을 피하면서도 훨씬 더 막강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군인들이 지금 미국의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어떤 집행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실제로 뒤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떤 그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라든지 미국의 국무부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한국의 한반도의 정책이라든지 아시아의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많은 한반도와 어떤 동아시아 정책들이 이 굉장히 그 보수 강경파인 이 미국의 군부 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임마누엘 교수가 좀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빅터 차라고 그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주한미국 대사 후보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한국계니까 좀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는데, 한국계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북한을 악마로 묘사했던 뭐 굉장히 보수적 강경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치고 해리 해리스 대사가 부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아무리 강경파여도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강경파야. 이렇게 그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악마로 묘사하는 건 기본이어야 되고요. 그런 걸 떠나서 학자 출신도 안 돼. 강경한 군인 출신이어야 돼. 그런 사람이 미국 대사로 가야 돼. 이런 판단을 트럼프가 했다는 것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터 차 이 교수가 뭐 한국계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 미국의 어떤 군비 증강, 그리고 한국의 어떤 주한미군 어떤 분담금 이런 것들 막 압박하는 데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한 사람인데, 그래도 학자라서 한계가 있어. 학자도 안 돼. 군인이어야 돼. 이런 겁니다. 트럼프의 어떤 철학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계속 발언이라든지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국의 국회와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뭐랄까 좀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이 해리 해리스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미국 사회의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날카롭게 아셔야 될 게 말이죠. 미국의 군대는 그냥 순수한 군대가 아닙니다.
예, 거기가 굉장히 그 돈벌이 문제랑 굉장히 많은 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이제 클린턴 정부 뭐 후반부터 이미 뭐 이렇게 뭐랄까 자리 잡혔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 군대가 말이죠. 이 어떤 자본가들이 사실상 되어 있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사유화되어 있는 그런 집단으로 굉장히 많이 전락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잠깐 동안은 미국의 그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거긴 주가가 오르는 곳입니다. 왜냐? 예, 군산 복합 산업, 예, 이런 것들이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고위 군 간부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여기서 다 로비스트 활동을 하면서 워싱턴 정가랑 뭐 상원의회랑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어떤 방산업체 이런 데들이 돈을 벌도록, 예, 굉장히 많이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이제 군부의 어떤 보수 세력이나 어떤 뭐 이런 세력들이 막 성장하고 이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 사실은 이 미국에서 어떤 군수 산업, 방산업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로비스트들, 투자은행들이 그들과 함께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어떤 세력들이 이 해리 해리스의 줄을 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리 해리스가 단순히 뭐 그냥 뭐 보수 강경파이고 뭐하고 뭐 이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단 사실은 이 자본, 예, 이 방산업체, 투자업체들, 군산복합체들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이 군부 세력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좀 과격한 주장들을 계속하면서 동아시아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고 중국과의 군비 경쟁 막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날카롭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언론들이 이 해리 해리스의 분석에 대해서 조금 게을렀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냥 추측이건데 아무래도 좀 한미 관계라든지 그리고 지금 북한과의 어떤 대화 국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면이 계속 조성되면서 이 해리 해리스 같은 강경 어떤 보수 군인 출신 뭐 그런 이제 대사가 이렇게 부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겉으로는 조금 뭐랄까 좀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것을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게을리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해리 해리스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좀 황당한 거죠. 예. 사실은 굉장히 이미 예상되어 왔었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을 준비해 왔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늦어버린 거죠. 예. 어쩌면 조금 우리가 조금 언론의 책무를 좀 다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해리 해리스가 이란과의 어떤 전쟁을 어떤 미국이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좀 줄세우기 하는 것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또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세련되게 양국 간의 어떤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국민들의 어떤 감정들을 건드리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대사였다면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일단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좀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고 그리고 굉장히 트럼프처럼 막 돌발 행동 같은 거 그냥 대놓고 하는 그런 이제 좀 희귀종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문재인 정부가 됐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이 해리 해리스한테는 굉장히 많이 좀 황당한 일들을 많이 당할 겁니다. 우리 국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KBS 기자가 얼마 전에 해리 해리스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사실은 매우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고 좀 나갔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근데 우리 언론도 그렇고 조금은 좀 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을 좀 만난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뒤늦게라도 리포 액트에서 이 해리 해리스를 좀 제대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지금 그 미국의 국무부가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그 결정권을 강하게 가질 것으로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그 과거의 미국 사회였다면 그럴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사령부,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명목상으로는 국방부 장관의 이제 명령을 물론 받고는 있는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 근데 사실상은 미국 사회가 전 세계 이게 퍼져 있는 다양한 어떤 권력 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복잡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아니라 태평양 사령부가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방부, 미국의 국방부랑 태평양 사령부가 어떤 비공개로 체결한 군사, 뭐 경제 협약,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비밀 외교, 이런 것들이 비공개로 굉장히 많이 체결되면서 옛날에 그 왜 1, 2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이런 비밀 외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벌어지면서 시민사회에 제대로 된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지 못하면서 엉뚱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전쟁까지 발발하게 됐던 어떤 그런 어떤 폐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 사회가 지금도 그와 유사하게 군부의 어떤 비공개 행동들 그리고 아주 막강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당시 1, 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던 어떤 유사한 폐해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좀 퍼지고 미국 이제 국방 그 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세력의 정점에 있는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이제 국왕이 수여하는 우길 훈장 같은 거를 받고 한국의 주한미 대사로 부임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긴장하면서 해리 해리스 대사를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임마누엘 패스라이시 교수의 한국 사회에 시민 사회에 좀 전하는 그런 메시지이자 분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좀 커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짧게 방송을 하고요. 여러분 저희 시사 바리스타 많이 아껴주셔가지고 순항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요. 이 방송이 2만 조회수가 넘으면 제가 적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편집을 외주에 좀 맡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의 이제 편집 비용을 좀 지출하고 있는데 제 사비로 2만 조회수가 넘으면 이제 광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집 비용을 충당할 만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2만 조회수는 평균적으로 넘도록 많이 좀 봐주시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통 다 2만 조회수는 요즘 기본으로 다 좀 넘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제가 제작하는 콘텐츠들이. 자, 이 시사 바리스타에서 언론 문제들 그리고 검찰 문제들 위주로 좀 많이 지금까지 소개를 좀 드렸는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국제적인 어떤 이슈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